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에어버스는 지난 20일에 A330 MRTT 공중급유기에 탑재될 완전 자동화된 공중급유 시스템인 A3R의 개발이 완료됐다고 발표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가 개발한 자동 공중급유 시스템인 A3R은 급유를 받는 쪽에 아무런 추가 장비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A330 MRTT의 오퍼레이터가 A3R을 가동시키면 수센치 단위의 정밀도로 제어되는 급유붐은 받는 사람의 급유구를 향해 자동적으로 뻗어나가며 최종 접속 타이밍도 A3R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연료의 이송도 모두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급유기의 운영자는 일련의 작업을 모니터링만 하면 되며 그동안 공중급유 과정에서 운영자가 겪는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효과도 있어서 공중급유 작업의 부하를 크게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에어버스의 설명에 따르면 A3R을 탑재한 A330 MRTT는 2018년에 호주 공군의 비행기에 7차례의 공중급유에 성공했고 2020년에는 포르투갈 공군의 F-16에도 120회를 자동으로 급유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에 따라 싱가포르 공군이 A3R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실시한 싱가포르 공군과의 테스트에서 싱가포르 공군의 F-15SG와 F-16CD에 실제로 약 30톤의 연료를 이송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에 따라 에어버스는 A3R 개발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종 조율된 A3R이 탑재된 A330 MRTT는 올해 안에 최종 인증 시험을 받을 예정이어서 해외 공중급유기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보잉의 KC-46A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잉이 개발한 KC-46A에는 매우 심각한 결함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공중급유 작업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리모트 비전 시스템 영상이 왜곡되어 작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둘째는 공중급유구의 꽂는 붐이 급유를 받는 항공기의 기체 표면에 손상을 주는 결함. 마지막으로 3번째는 현재의 플라잉 붐 설계는 추력 저항이 너무 커서 노후한 A10기의 급유구의 붐을 밀어넣기 어려운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2번째 결함은 리모트 비전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이므로 심각한 결함의 원인은 RVS와 플라잉 붐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잉은 여러 차례 수정을 시도했으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자 RVS와 플라잉붐을 자체 자금으로 새롭게 개발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미 공군과 보잉은 지난해 4월에 KC-46A 공중급유기의 리모트 비전 시스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리모트 비전 시스템 2.0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를 발표한 미 공군 담당자들은 RVS 2.0에는 고화질 카메라와 레이저를 이용해 대상물까지의 거리와 형상을 감지할 수 있는 라이다 센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같은 교체 작업으로 현재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KC-46A의 공중급유 작업을 반자율 급유나 사람의 손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적인 공중급유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현재 KC-46A에 탑재된 리모트 비전 시스템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영상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중급유를 받는 항공기의 기체를 KC-46A의 플라잉 붐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4K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잉은 RVS 2.0에 대해 라이다 센서를 이용하여 KC-46A와 공중급유를 받는 항공기 사이에 얼마만큼의 거리와 공간이 있는지를 수치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설치한다면 훈련된 조종사에 의해 조작되고 있는 공중급유 작업을 무인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보잉은 RVS 2.0을 완성한다면 다음 단계로 완전 자율적인 공중급유 작업의 알고리즘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잉이 KC-46A의 자율적인 공중급유 작업을 실현하는 알고리즘 개발 이야기를 꺼낸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미 공군으로부터 수주한 KC-46A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은 최대 49억 달러에 고정되어 있으며 이 예산은 미 공군과 협의해 개발 작업의 진척에 맞춰 단계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이므로 오류로 인해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는 보잉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RVS 2.0 개발 합의에 따라 미 공군은 그동안 보류되었던 9억 달러를 보잉에 지급하게 되지만 보잉은 이미 35억 달러 이상의 자체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KC-46A 프로그램은 완전히 적자에 빠졌고 설령 집행이 보류된 예산 전액이 보잉에 지급되더라도 보잉이 흑자를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보잉은 KC-46A에서 이익을 발생시키려면 49억 달러짜리 개발 예산 외에 미 공군의 예산을 추가로 빼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RVS 2.0은 보잉이 개발한 RVS 1.0에 문제가 발생하여
보잉의 부담으로 개발해야 하지만 자율적인 공중급유 작업 알고리즘 개발은 KC-46A 개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미 공군이 관심을 갖는다면 보잉이 원하는 새로운 개발 예산을 따낼 수 있으므로 보잉은 KC-46A에서 이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미 공군이 채택하고 있는 플라잉붐 방식의 공중급유는 미 해군이 채택하고 있는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에 비해 공중급유기 설비나 인건비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따라서 공중급유 작업을 무인화할 수 있다면 미 공군으로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RVS 2.0 개발이 성공한 뒤의 이야기이므로 우선 불량투성이인 RVS 1.0을 RVS 2.0으로 대체하고 KC-46A가 안정적으로 공중급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장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보잉이 새롭게 개발하는 RVS 2.0이 완성되는 시기는 빨라야 2023년경으로 RVS 2.0이 순조롭게 테스트에 통과하면 2024년 생산분부터 RVS 2.0의 탑재가 시작되고 새롭게 설계된 플라잉붐은 2024년경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잉은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다시 개발하는 RVS와 플라잉붐이 순조롭게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보잉은 KC-46A 공중급유기에 새롭게 개발 중인 RVS 2.0을 탑재하여 반자동 또는 완전한 자동 공중급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RVS의 기본 기능을 다시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동화된 공중급유 시스템의 출시는 유럽의 에어버스보다 크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미 수송사령부가 KC-46A의 급유붐이 항공기 기체 표면에 손상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 KC-46A 공중급유기의 스텔스기와 A-10기에 대한 공중급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수송사령부는 RVS와 플라잉붐의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KC-46A의 운용 제한은 지속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KC-46A 공중급유기를 도입한 일본과 이스라엘은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발주한 KC-46A의 인도는 2024년 이후이므로 그때쯤이면 미국의 운용 제한이 해제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본이 발주한 KC-46A 1호기는 올해 내에 인도될 예정이어서 미국 수송사령부가 실시하고 있는 운용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미 공군의 KC-46A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수송사령부에 따르면 실전을 수반하는 작전에는 KC-46A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 비행기는 중동 지역은 물론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KC-46A는 미 본토 훈련에 참가하는 항공기에 대한 공중급유와 물자 수송 등의 임무에 할당되고 있으며 해외에는 KC-10과 KC-135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미군의 운용 기준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KC-46A에 탑재된 RVS를 RVS 2.0으로 교체할 때까지 일본은 F-35A에 대한 공중급유를 자제해야 합니다. 물론 일본의 항공자위대에는 또 다른 공중급유기인 KC-767이 4대 있기 때문에 F-35A에 대한 공중급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6대나 발주한 KC-46A가 일본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자동화된 공중급유 기술을 사용하여 F-35A의 공중급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운용상 귀찮은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스케줄대로 RVS 2.0이 완성되어 2024년까지 테스트가 완료되어도 RVS 2.0이 일본의 항공자위대에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5년 이전에는 일본의 KC-46A는 F-35A에 대한 공중급유를 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중급유기 도입을 위한 KCX 사업을 2014년 1월에 공식적으로 공지했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공개 입찰을 마감한 뒤 2015년에 에어버스사의 A330 MRTT를 최종 후보로 선정해 2018년 말에 1호기를 인도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도에 세대를 인도받아 총 4대의 공중급유기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당시 KCX 사업의 공개 입찰에서는 미국 보잉의 KC-767과 유럽의 에어버스 A330 MRTT가 경쟁했으나 공군은 A330 MRTT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보잉의 공중급유기를 선택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우리나라의 선택은 탁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